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판결 논란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오늘로 석방된 지 사흘째인데 아직 뭐 회사 업무로 복귀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사옥에 출근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서초 사옥 41층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공석인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데 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병문안을 갈 거라는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이 삼성병원 20층에 있는 VIP룸 아마 저희 취재진도 한번 그때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바로 제지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층에 이제 실제로 입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현재 병문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생활의 후일담이 전해졌는데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벌 드라마라고 하는데 주말 연속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KBS의 한 드라마인데 지금 저 포스터에 나오는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저기에 이제 재벌 총수들, 재벌 총수 일가의 모습들이 아들도 나오고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시청을 하면서 실제로 오너 일가가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라는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런 말이 구치소 내부에서 취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사회 공헌 활동 이쪽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정현식 부장판사, 그러니까 2심을 선고한 판사죠. 그 판사에 대해서 뭐 쓰레기 판사다, 파면해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확인했는데 벌써 16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청와대 청원할 대상인지 여부도 이제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엉터리 판결이다. 앞뒤가 안 맞다. 법에 안 맞다.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판결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해버리면 어느 판사가 재판을 하겠습니까? 특히 민사재판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는 사람 무조건 그 판사를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법제도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잘못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심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사에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파기할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특히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일부 분들도 막 이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 가족 관계가 어떠니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런 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또 우리 또 사법제도가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개인에 대한 법관 개인에 대한 이런 공격이나 비난 우리 그 사법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됩니다. 아직 가장 궁금한 게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이제 수첩이지 않습니까? 사초로 불려진. 여러 권, 63권이나 썼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전문 법칙이라는 거예요.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은 겁니다. 이제 영미법계에도 히어세이라고 그러죠.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사실에 관해서 막 그 검찰과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데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제출된 것이 그 직접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우리 법도 그렇고 영미법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얘기한 사람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원이. 근데 그 사람 빼고 들었다는 사람은 불러서 여기 얘기해봐야 진실이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그 말하는 사람 불러서 들어봐야지 전에 들은 사람 말은 증거로 인정 못한다. 그게 전문 법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고받은 사람이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그 한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런 입증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얘기했다가 아마 적은 것이 있는 걸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들은 대로 적을지 내가 거짓말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적지는 않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증거 법칙이라는 거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얘기한 사람을 불러서 들어야 된다 이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특검과 1심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런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정황 증거로서는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고등법원 판결은 뭔가 하면 그거는 그 쓰일 수 있지만 그거는 돈을 그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건 쓸 수 없다. 그렇다. 그거와 예. 관계없는 다른 예. 사실들을 증명하는 정황 예.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예. 하고 있고 특검과 1심은 그거 아니다.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예. 서로 이제 법률 해석이 다른 거죠. 예. 그쵸.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안종범 씨도 네. 이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재판에서 지금 인정됐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사건이었는데요. 2대 입시 비리 사건,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실제 본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차은택 감독의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예. 그리고 마지막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와 관련됐던 1심 및 항소심, 이곳에서 각각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특검 측의 이 불만은 안종범 전 수석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내가 수첩에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엄격한 이 법 해석을 했다라는 지금 특검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죠. 그러니까 그 안종범 수석이 쓴 거 맞다. 예. 그 수첩 존재하는 거 맞다. 그거는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인정된 나머지 네 개 사건도 우리가 그 방금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 수첩에 나온 이유가 뭐냐, 입증 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쨌든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최종 심판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